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이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과감하게 옥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도 KBS입니다. 자, 지금 KBS, MBC 모두 공영방송으로서 문재인 정권 시절 어용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MBC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KBS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KBS 뉴스가 이 옥중에 있는 남욱 변호사 인터뷰를 했는데, 남욱 변호사가 정말 이재명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모두 이재명이 알고 있다, 결재를 했다. 대장동 몸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았다. 그래서 20억 원 정도는 싸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돈을 조성한 구체적인 경위도 밝혔습니다. 자, 지금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까지 이 불법 대선 자금이 갔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이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김용의 발언과 무관하게 지금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고 이 돈이 김용을 통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7개의 조직 실명이 나오기도 하고, 남욱 변호사가 이외에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재판에서 다 풀겠다고 했습니다. KBS에 나와서. 자, 남욱의 KBS 옥중 인터뷰가 지금 이재명을 완전히 끌어내릴 것 같습니다. 자, 이 수법 과거에도 KBS, MBC, SBS, YTN, JTBC 특정 인물 출연시켜서 어떤 경우는 라이브로 그냥 마구마구 검증도 안 된 사실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허위 사실을 라이브로 이야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윤지호 같은 사람 지금 외국으로 가서 지금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이런 윤지호 같은 경우는 KBS, MBC, YTN, JTBC 마구마구 나와서 떠들었습니다. 자, 이랬던 그 방법, 이제 이재명이 남욱 변호사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완전히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자, 남욱 변호사 뭐라고 했을까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재명에게는 그냥 칼끝으로 쿡쿡 찌르는 듯 비수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KBS가 이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를, 옥중 인터뷰를 방송했다는 것 자체가 화제입니다. 이재명은 제가 볼 때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엄청나게 많이 챙겼습니다. 이 사람도 최대 주주인 김만배 그리고 일부의 버금가는 2, 3위급의 인물입니다. 정말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성남시장의 재선자금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돈을 주지 않자 김용 부원장 측에서 내게 경선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보고받고 결제한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KBS의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개발 모두 사전에 보고받고 결제한 것이다. 그리고 김만배가 돈을 주지 않자 김용 측에서 내게 요구했다. 김용은 누굽니까? 조직 돈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자, KBS 9시 뉴스. 남욱 변호사는 KBS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김용 부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약속받았던 대장동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대신 자신에게 돈을 받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김용 부원장에게 위험한 돈 쓰지 말라고 했다. 남욱에게 부탁하겠다 했으니 내 얼굴을 봐서 돈을 해달라고 했고, 액수는 20억 원이었고 용도는 경선자금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이 경선할 때입니다. 광주를 열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 남욱 변호사는 20억 원은 어려울 것 같지만 도와주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본인 사업체에서 마련한 2억여 원, 지인에게 차용증까지 쓰고 빌린 돈 9억여 원을 대해 모두 11억 원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이 조달된 방법을 지금 남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검찰이 수사한 겁니다. 김용 영장심사에서 이 차용증을 돈 전달의 물증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돈이 조성됐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뭐 소설선의 창작 수준이 떨어지네 이재명은 뭐라 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고 적시한 8억여 원도 이 돈 11억 원이 출처로 해석됩니다. 남욱 변호사는 미국 체류 중이던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 나머지 돈의 전달은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보고받고 결제한 것이다. 각자 일한 만큼 책임지는 게 맞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KBS는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 다음 주부터 숨김없이 할 말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지난해 10월 귀국한 그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KBS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결국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